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94강 한자검정 4급입니다. 결을가 틈가 날일과 음을 나타내는 빌릴가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한가하다에서 틈, 결을의 뜻이 되었다. 날짜가 여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을가 틈가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좀 요즘 휴가할 때, 여름 휴가할 때 휴가가 있을 거고, 또 시간이 많다, 한가하다 할 때 한가하다는 단어가 있죠. 다음 색일각, 마찬가지 중국 발음 기억 받침이 없기 때문에 커로 발음되어 있죠. 뜻을 나타내는 칼도와 음을 나타내는 돼지해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나무 끝을 새기는 조각에서 새기다의 뜻이 되었다. 그런데 왜 새기다인데 왜 돼지에다 새길까요? 이건 돼지가 아니라 돼지뼈겠죠. 돼지뼈. 돼지 넙떡다리 뼈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새길 각자가 되었다. 결을가 틈가는 날일과 빌릴가의 씀을 빌린 형성자. 날짜를 시간을 둔 틈이 있다는 데서 나온 글자. 색일각은 칼도와 돼지해의 씀을 빌린 형성자. 돼지 뼈에다가 칼로 글자를 새긴다 해서 색일각이 되었다. 색일각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어요? 조각 할 때 조각.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각골 난망 있죠. 뼈를 깎아도 잊지 못한다. 살은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깎아도 잊지 못한다. 죽어도 잊지 못한다는 말이 각골 난망이죠. 다음 볼까요? 깨달을 각. 마찬가지로 각자가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주어, 죄 이렇게 발음됐죠. 볼경과 음을 나타내는 배울학, 쇠학도 쇠죠. 기억 받침 없죠. 쇠의 변형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배워서 확실히 보이다 해서 깨닫다의 뜻이 됐다. 깨달을 각자는 고의 깨달을 오, 깰 오, 깨달을 오와도 통했다. 깨달을 각. 이 볼견 위에 뭡니까? 절구통에 해초리를 가득 담아놨죠. 정신이 번쩍 들겠죠. 배울학은 아들자가 절구통에 해초리 들고 맞으러 왔죠. 왜냐? 선생은 칠복이 들어가서 해초리를 때리는 게 가르칠 교자니까. 깨달을 각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각오. 잠에서 깨어나다. 또 각오. 생각이 깨어난 거죠. 그 다음에 경각. 아주 깨우치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감각. 느끼면서 깨닫는 거. 깨달을 각. 다음 볼간. 중국 발음으로는 칸으로 발음되죠. 설문에서는 손수 아래 눈목을 두어 손으로 눈을 가리고서 멀리 바라보는 형상에서 보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했다. 뒤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찾아보다, 방문하다, 다루다, 돌보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요 볼간자 위에 요 글자가 손수라는 걸, 그죠? 손수의 변형이죠. 눈앞에 손을 얹어가지고 멀리 바라본다 해서 볼간자가 됐죠. 볼간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지나가면서 보는 거, 간과다, 대충 보는 거죠. 간판. 그 다음에 병자를 돌본다, 간병. 그 다음에 간호원.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 대충 보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간. 깨달을 각은 볼간과 배울학의 줄임자에서 나온 글자, 형성자, 깨달는다. 볼간은 손으로 눈앞에 손을 대고 멀리 보는 모습에서 볼간이 된 회의자이다. 여기서도 손수도 부수자고 눈목도 부수자지만은 눈으로 보지 손으로 보진 않죠. 여기서 손보다는 눈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눈목이 부수가 된 겁니다. 또 눈으로 대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목이 부수가 된 거죠. 다음 볼까요? 대촉간, 편지간,
대죽과 음을 나타내는 사이간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고대에 글자를 썼던 좁고 긴 대나무 조각으로 본 뜻은 죽간이다. 여기에 대쪽, 편지의 뜻이 되었다. 설문에서는 편지첩의 뜻이다 라고 했다. 옛날에는 대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글씨 썼기 때문에 그게 대나무가 대쪽, 편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대쪽간, 편지간에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편지를 가지고 다른 말로 옛말로는 간찰을 하죠. 간찰. 그 다음에 간략하다 할 때는 줄인다는 뜻이죠. 간략. 그 다음에 간책. 다음 방패간. 붉은 글자 부수자죠. 중국 발음으로는 간하고 평성으로 발음됐네요. 끝이 두 가지로 갈라진 모양이다. 그렇죠? 해서에는 평평하지만 이거는 소전의 자형은 이렇게 갈라져 있죠. 무기다. 주로 공격으로 사용하던 무기인데 후대에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공격, 방어 겸용인데 지금 방어로만 됐다. 간범이나 간섭은 모두 공격의 의미로 쓰인 예다. 간범하다는 것은 범하는 거니까 공격한 거죠. 방패간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여기는 간범, 간섭이 있고 또 뭐요? 천간지지할 때 간지가 있고 또 간성지제, 성을 막는 아주 인재, 큰 인물 할 때 간성지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대쪽간은 대죽과 사이간으로 이루어진 사이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나무로 만든 건 뭐냐? 주로 피리, 그죠? 그 다음에는 책, 두 가지로 쓰이죠. 방패간은 원래는 공격용이었는데 방어로 바뀌었다. 부수자다, 상형자다. 방패의 모양을 본던 그림이 이런 거죠. 다음 볼까요? 달감. 이것도 붉은 글자 부수자죠. 중국 발음으로는 간하고 평성 발음됐죠. 회의 겸 지사. 입구에 한 획을 그어, 그렇죠. 한 획을 그었으니까 지사자죠.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모양. 이거는 뜻을 나타내니까 지사, 회의의 뜻이 있는 거죠. 인데 파생되어 달다의 뜻이 됐다. 본 뜻은 달첨자이다. 한 획을 그었으니까 지사자고 또 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입에서 단맛을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의 뜻으로 된 거죠. 달감. 달감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는 감주가 있죠. 감주. 단술 그런 거. 그 다음에 감미롭다. 또 약방의 감초.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감은 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사람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꼬드기는 거죠. 감은 이설. 다음 가미감. 가미감은 중국어로 간 이렇게 되죠. 간. 원래 손에 무기를 들고 멧돼지를 공격하는 모양인데 건물에서는 생략되어 손으로 돼지를 치는 모양이고 돼지의 모양도 나중에는 간략하게 되었다. 그렇죠? 원래 돼지를 잡는 모습이죠. 이 칠복이 들어가서 여기서 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멧돼지를 잡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미라는 뜻이 된 거죠. 가미감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용감하다 할 때 용감이 있고, 그죠? 용감. 그죠? 그 다음, 감행하다. 그 다음에, 언감생심. 이때는 어찌 언자죠. 어찌 감히 마음을 두느냐 할 때, 언감생심 할 때, 감히 감자를 쓰죠. 달감은 입에서 한 획을 그어 맛을 보는 달감. 가미감은 손으로 멧돼지를 공격하는 모양에서 나온 가미감. 회의자죠. 자, 오늘 수업 다시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날일과 빌릴가에서 음을 빌린. 날을 빌렸다. 예? 그러니까 여가죠. 여가. 틈과 결을 가져야 되는 거죠. 칼도와 돼지해에서 음을 빌렸다. 칼로 돼지뼈에다 글자를 새긴다. 새길 각이 되는 거죠. 볼견과 배울학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배워서 확실히 깨닫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각이다. 그 다음 눈목과 손수. 눈목
손으로 눈앞에 손을 얹어서 보는 회의자죠. 예. 바라보는 것이가 볼 간자가 됐죠. 볼 간. 그 다음에 대주가 사이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쪽간, 편지간. 그 다음에 공격용인데 방어용으로 바뀐 방패간 그림을 나타낸 상형자죠. 이거는 입구에다가 한획을 그어서 단맛을 나타냈다 해서 회의겸 지서자죠. 달감. 이거는 칠복과 앞에는 멧돼지 모양이 줄어든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감이 감자가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틈가 결을 가 색일 각 깨달을 각 볼간 대쪽간 편지간 방패간 달감 감이감.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